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이제 가상이죠. 자, 버추얼 머신에서도 가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장치 이 네트워크를 보시면 자, 네트워크 설정에 자, 이런 식의 어댑터를 현재 4개까지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우리가 가상 머신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사용하기를 설정을 해 놓으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여러 개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 머신에서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실제 머신에서도 여러 장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LS 하드웨어를 해보면 자, 해당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LS의 하드웨어는 결국에는 이건 시스템 리소스를 확인하는 거라서 자, 여기 시스템이라는 디렉토리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를 볼까요? 시스를 보면은 이런 디바이스들에 대한 그리고 커널에 대한 또는 어떤 파워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장치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클래스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 그래서 시스의 클래스를 보게 되면 자, 여러 가지 종류로 클래싱이 되어 있는 장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네트워크를 본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L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 매핑이 되는지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디바이스에 지금 이 EMP0 S3와 같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지금 현재 PCI 슬롯에 가상으로 꽂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자, 에로 같은 경우는 루프백 디바이스라서 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강의 자료는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주어지면 어떤 식으로 IP 어드레스를 할당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분투 16.04라든지 이전 버전에서는 IP 컨피그를 보통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정말 간략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IP 컨피그는 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 IP 컨피그라는 명령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현재 18.04부터는 이제 IP라는 그냥 IF 컨피그죠. IP라는 명령으로 이제 거의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IP라는 명령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IP 컨피그는 지금 현재 nettool이라는 패키지에서 우분투에서는 제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IP 컨피그는 말 그대로 IP 어드레스를 해당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이제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자, 사용법은 자, 뭐 이렇습니다. 자, 엘리아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엘리아스라는 거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하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IP 어드레스를 바꾼다거나 네트워크 마스크, 제가 아까 이제 서브넷 마스크라고 그랬죠. 그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자,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모든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주소 값이 될 텐데요. 자,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는 보통 서브넷 마스크를 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를 모두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설정. 자, 그리고 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끄거나 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IP 컨피그하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어준 다음 주소 값을 할당하든지 인터페이스 이름을 적고 자, 넷 마스크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은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익샘플을 보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자, 클리어 해가지고 IP config ETH down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버전은 좀 예전 버전이에요. 자, 우분투 한 10버전 정도 그 전 버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IP config가 제대로 동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만약 ETH 0 하고 다운이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IP config를 했을 때 해당하는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가 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라지고 만약에 다시 ETH up 하고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활성화 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되면서 자, IP 컨피그를 했을 때 이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IP 어드레스와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 자, 이런 게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IP 어드레스를 껐다가 키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또 버추얼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를 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192.168.142.150이라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자, ETH0의 0.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 150이란 거는 지금 현재 이제 unreachable 이렇게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됐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자, 150이라는 걸 할당을 시키면 자, 이렇게 동작을 한다. 자,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ETH0의 새로운 엘리아싱이다. 자, 그래서 ETH0와 똑같은 하드웨어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IP 컨피그에서 멀티플한 IP 어드레스를 하나의 인터페이스 카드에 할당한 형태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핑이란 걸 하나 잠깐 볼까요? 이 핑은 뭐냐면 ICM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해당하는 머신의 리처빌리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핑 하는데, 자, 핑 해서 만약에 8.8.8.8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오고 있죠. 자, 8.8.8.8은 자, 구글에서 제공하는 네임 서버의 정보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그 IP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ping worldwide google.com. 자, 이렇게 하면 google.com이 현재 리처블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ping 하고 localhost. 자, 현재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IPA 해서 현재 IP 어드레스를 봐봅시다. 10.0.2.15죠. 자, 그래서 이 머신의 인터페이스는 10.0.2.15니까 핑하고 10.0.2.15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 명령이 자, 윈도우에도 이제 있기는 있습니다. 자, 커맨드 창 한번 실행시켜 놓고 자, 핑 명령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핑 명령이 그럼 지금 이 리눅스 우분투 시스템에 핑 명령이 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 10.2.0.2.15 지금 핑이 안 가죠. 왜 안 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갈까요? 지금 체크를 안 한 게 뭡니까? 체크를 안 한 거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이 윈도우 머신이 과연 이 우분투 머신과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가? 자, 이겁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까요?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인터페이스 카드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카드 확인하는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IP config예요. 자, 그래서 IP config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virtual box에 host only network라는 형태로 해서 이 IP 버전 4 이 어드레스가 존재합니다. 자, 현재 이 192.168.56.1이 이 virtual box에서 제공하는 IP 어드레스예요. 자, 그래서 파일에 호스트 네트워크 관리자를 펴보면 자, 이 호스트 네트워크 관리자에서 만들어 놓은 어댑터에 자, 192.168.56.1이 자, CIDR 마스크 24비트 자,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운영되고 있고 이때 DHC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HCP 서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IP 어드레스 할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우리가 이 virtual box라는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핑 192.168.56.1 자, 그래서 이 192.168.56.1이라는 이 주소는 지금 이 virtual box에서 제공하는 주소가 되고 이 virtual box에서 자, 한마디로 다시 이걸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방금 사용했던 윈도우 컴퓨터가 있어요. 자, 윈도우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 버추얼 박스가 있습니다. 자, 버추얼 박스가 있고 버추얼 박스 상에서 우리가 자, 우분투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 우분투에 있는 가상 인터페이스 카드는 이 버추얼 박스와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포트 인터페이스, 가상 인터페이스예요. 자, 근데 버추얼 박스에서는 여기서 이제 호스트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인터페이스 카드가 즉 이 윈도우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카드가 현재 192.168.
자, 56.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이 인터페이스가 아까 우리가 이전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10.0.2.1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카드 정보가 현재 10.0.2.1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내부에서 핑을 돌 때는 연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밖으로 핑을 할 때도 연결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핑을 하니까 잘 안 되죠. 자, 이 의미는 이 윈도우가 지금 핑을 날리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날린 거거든요. 자, 이 윈도우는 자, 볼추얼 박스까지만 핑을 보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핑을 보낸 거고, 자, 이 뒤에서부터는 볼추얼 박스가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동작이 현재 안 되는 형태로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를 NAT라고 부릅니다.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자, 그래서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해서 서포트하는 이제 기능이고요. 자, 그 기능이 사용되고 있다는 방법을 자, 이 볼추얼박스에 해당하는 우분투의 네트워크를 보면 자,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이 부분에서 NA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한 네트워크 설정은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이제 더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핑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백 어드레스를 하나 설명드리면 127.0.0.1이라는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 주소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주소를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핑 127.0.0.1. 자, 이 주소는 항상 존재를 하고 자기 자신으로 돌리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주소는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는가? 자, 아까 방금 우리 호스트를 보면 127.0.0.1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로컬 호스트. 자, 로컬 호스트를 가리킬 때 127.0.0.1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설정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아까 방금 외부로 이렇게 접속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외부로 접속한다는 말은 주소값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주소값을 찾아가는 기능이 바로 라우팅입니다. 자, 그래서 라우트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전에 IP 컨피그를 쓸 때는 이 라우트 설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IP 컨피그레이션 한 이후에는 게이트웨이 및 라우트를 제대로 설정을 해줘야 자, 네트워크가 동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이 컴퓨터를 기준으로 자, 만약에 우리가 IP 어드레스 192.168.1.30이란 걸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자, 서브넷 매스크를 한번 봐보세요. 192.168.1.20 192.168.0.13. 자, 그러면 192.168.1이라는 말은 자, 여기에 더 접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게이트 1에게 자, 한마디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게이트 1에게 정보를 보내야 정확한 호스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로 전혀 다른 IP 어드레스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로 보내봤자 찾을 수가 없겠죠.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걸 모를 경우에는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내서 이 부분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형태로 게이트웨이 0번에게 보내는. 자, 이런 식의 라우트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라우트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if config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라우트도 마찬가지로 net2를 설치를 해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 상으로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라우트라는 명령은 한마디로 add, delete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옵션을 주어서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 또는 어떤 네트워크 주소값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라우트라는 명령을 쳐주면 자, 이런 식의 이 라우트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넘버로 표현해라, 뉴메리컬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지금 앞쪽이 지금 뉴메리컬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뉴메리컬하게 표현해라 그러면은 라우트 자, n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게이트웨이를 추가한다 이런 명령이 add 자,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가 주소값을 전혀 매치가 여기서 안 될 때는 항상 여기로 보내라 이런 말이 되죠. 이 게이트웨이. 자, 이렇게 게이트웨이 안을 설정을 하는 게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라우트 add 한 다음에 우리가 특정 네트워크 레인지, 즉 서브넷 마스크를 제공하고 이 서브넷 마스크에 해당하는 서브넷에 대해서 어떤 주소값을 찾을 때는 어떤 게이트웨이로 가세요 라는 형태로 이런 식의 라우트 add, 그 다음에 net, 그 다음에 넷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지금 이와 같이 라우트가 셋업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설정된 라우트를 어떻게 지우느냐? 지우는 방법은 add 대신에 delete를 써주면 되고요. delete를 써주고 비슷한 방식의 어떤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은 라우트들이 삭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IP config와 라우트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예전에 두 단계에 걸쳐서 네트워크가 설정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번거롭고 해서 이제 우분투 18.04 이 전부터 이 IP라는 커맨드는 있어 왔는데 18.04 버전부터는 이제 IP를 이제 네트워크 기본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IPA 그래서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제 재정의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가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IP 어드레스 또는 IPA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봤던 것처럼 IPA 하면은 또는 IPADDR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인터페이스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설정했다가 지웠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트를 확인하고 라우트를 설정하는 방법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한번 우리가 링크를 한번 다운을 시켜 볼까요? 링크 다운을 시키는 방법은 링크 set 그 다음에 디바이스 네임과 다운이란 말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IP 그 다음에 링크 set device enp0s3 down.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한 명령이라서 수두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운이 되면은 자, 해당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주소 값을 주더라도 동작을 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IP 라우트를 하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제 업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활성화를 시킬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가 활성화가 됐고요. 이 상황에서는 핑 10.2.10.0.2.15 자, 이 주소값을 적어주는 거죠. 이 주소값을 적어줘서 핑을 하면 다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동작이 한다는 말은 자, 라우트를 체크를 해보면 IP 라우트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자, 이전에는 없었죠. 인터페이스가 다운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업을 시키면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라우트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미 라우트를 하나 한번 예대를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자, 라우트를 그냥 하나 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정확한 설정은 아니에요. IP 라우트가 있고 자, IP 라우트에 예대를 한번 해볼까요? 페이스트 자, IP 그리고 한 칸 띄고 라우트에 add 자, 이 주소값이에요. 타겟 주소값을 자, 해당하는 디바이스로 보내주세요. 03번으로 자, 그렇게 자, 지금 enp0s3 자, 다시 sudo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sudo를 하게 되면 IP 라우트를 해보면 자, 아까 방금 우리가 설정했었던 192.168.100에 대해서는 자, emp03로 한번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된 라우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컴퓨터가 연결이 안 돼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은 라우트 팔러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지울 때는 마찬가지로 delete를 하게 되면은 자, IP 라우트가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P 어드레스의 변경은 IPA를 통해 가지고 자, add 또는 delete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이런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면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sudo 자, IP 어드레스를 add 한다. 그래서 10.0.2.16에 자, 넷마스크는 24로.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 EMP0 S3에 자, IP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당하면은 자, 좀 바뀝니다. 이전의 할당 방식은 이런 거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 IP 어드레스가 두 개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죠. 두 개가 할당되어 있으면서 두 번째는 세컨더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 핑 10.0.2.16 이렇게 하면 이 IP 어드레스가 확인이 되어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IP 라우트의 경우는 지금 이 IP 어드레스가 동일한 구역 내 서브넷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라우트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똑같이 자, 이거를 딜을 하면 되는데 자, 딜리트를 16번 대신에 15번을 지워봅시다. 15번을 지우면 자, 15번이 지워졌어요. 15번이 지워지고 16번이 이제 first가 되는 거고요. 자, 지워버리면은 이제 15번이 지워졌기 때문에 10.0.2.15번을 핑을 하면은 동작을 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16번을 하게 되면 현재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정되는 IP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시스템을 껐다 켜게 되면은 이제 또 원상 복귀가 되는 게 돼요. 자, 그래서 퍼머넌트하게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방법이 좀 필요하는데, 자, 이전에 이제 IP 컨피그를 보통 사용하던 경우, 그럴 때는 보통 우리가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네트워킹 서비스를 리스타트를 시키고, 자, 이 리스타트를 시키기 전에 etc 아래 네트워크 아래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파일을 조정해서 우리가 보통 인터페이스 카드의 어드레스를 퍼머넌트하게 바꿨습니다. 자, 하나 봐볼까요? etc의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현재는 루프백 어드레스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IFAC라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루프백으로 자,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지 않고 DHCP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IFAC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이름 그리고 INET이 이제 인터넷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DHCP로 가져와 주세요. 자,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적어 놓게 되면은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자, DHCP에 연결해서 IP 어드레스 셋업하도록 하는 컨피그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드 코딩, 즉 스태틱하게 IP 어드레스를 할당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오토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자, 인터페이스를 할당하는데 INET 인터넷 프로토콜로 근데 DHCP가 아니라 스태틱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스태틱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래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필요한 정보는 어드레스, 그 다음에 넷마스크,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를 적어주고 자, IP 어드레스죠. 그거에 해당하는 서브넷 마스크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서브넷 마스크 이외의 부분을 1로 만든 부분을 적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게이트웨이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웨이를 적어주게 되면은 자, 인터페이스 카드가 설정이 되고 이 이후에 라우트 설정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네트워크 카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넷 플랜을 가지고 퍼머넌트하게 바꿔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방금 보았던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제 네트워킹 서비스를 사용해서 할당했던 방법과는 좀 다르게 자, 넷 플랜은 우분투 18.04에서부터 시작해 18.04에서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정보를 퍼머넌트하게 바꾸는 용도로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이 넷플랜은 보통 ETCR의 넷플랜이라는 아래쪽에 있는 자, YAML이라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바꿔줌으로써 이제 실행이 되는,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컨피그레이션을 바꾼 이후 자, 슈퍼 유저로 넷플랜 어플라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인터페이스의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넷플랜 디렉토리에 한번 가볼까요? 자, etc 넷플랜을 가보시면 현재 이 01이라는 디렉토리라는 YAML 파일이 하나 존재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면 etc 넷플랜 01에 이 파일은 자 네트워크를 설정하는데 버전 2로 렌더러, 즉 어떤 걸로 이 IP 어드레스를 할당할 것인가, 자 네트워크 매니저를 사용해서 하겠다. 자, 이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이 와이어드 커넥션, 이 설정하는 이 세팅, 이 와이어드 세팅 이 부분에서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정하는 이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매니저가 결국에 이 윈도우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 매니저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관리하겠다. 지금 이런 의미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IP 어드레스를 동적으로 할당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의 YAML 파일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저장한 이후에 넷플랜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차이점은 이제 렌더러를 네트워크 매니저라는 저기 윈도우용 프로그램, 데스크탑용 프로그램 대신에 네트워크 데몬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고요. 자, 해당하는 컨텐츠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당하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ETCR에 우선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ETCR에 VI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 조건은 있기 때문에 sudo로 해서 ETCR에 자, netplan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 50 netcon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YA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이름은 이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숫자와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면 되고,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자, DHCP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때 인덴테이션이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두 칸씩 인덴테이션 했으면 이 두 칸씩 인덴테이션이 꼭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버전 렌더러 이더넷은 같은 레벨이 있고, 이더넷 안쪽에는 자, 이 장치 디바이스가 있다는 걸 표현해 주고요. 이 장치 디바이스 안쪽에 옵션으로 DHCP4를 자, 표현했다. 자, 그래서 DHCP4를 사용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컨피그레이션을 적어준 이후에 자, 넷플랜 어플라이를 이렇게 수행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IP 자, 이런 식의 네트워크가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IP 라우트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P 라우트가 제대로 설정이 되고 IP가 이렇게 설정이 돼서 이렇게 핑을 하면은 10.0.2.15에 핑이 제대로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이 DHCP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DHCP는 현재 2.15를 먼저 할당하는 건데요. 자, 이때 만약에 우리가 IP 어드레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IP 어드레스를 우리가 add를 하고 자, 15번 대신에 16번을 ad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P 어드레스 16번을 add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라우트는 자, IP 라우트보다는 IP 자, ADDR에는 자, 이렇게 16번이 더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더해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sudo netplan apply를 수행하면 자, 다시 이 내용이 자, 초기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일에 적혀져 있는 이 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서 다시 IP 어드레스를 셋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적으로 DHCP를 사용하는 것 외에 자, 일반적인 그 IP 어드레스를 할당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태틱하게 우리가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DHCP 옵션은 끄게 될 거고요. 자, 이 뒷부분에
똑같은 인덴테이션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할당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example에서는 어드레스를 2.16과 30의 두 개의 IP 어드레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게 되고요. 자, 이 제공되는 어드레스의 게이트웨이는 10.0.2.2를 할당하겠습니다. 자, 이 10.0.2.2라는 것은 이 버추얼 박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자, 게이트웨이의 번호가 되고요. 게이트웨이 포 이런 형태에서 IP 어드레스 포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네임 서버라는 게 자, 보통 DHCP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 네트워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제공해주는 자, 어떤 NS lookup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DNS 이 이름과 IP 어드레스를 매핑하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에 접근하는 그 네임 서버를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자 이런 과정을 리졸브라고 합니다. IP 어드레스 리졸빙을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서버 네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DHCP는 그 정보를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자 그렇지 않고 스태틱하게 적을 경우에는 이 네임 서버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어야지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넷플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netplan apply.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바꾼 이후에 어플라이를 해보면 IP 어드레스가 자 16번과 30번으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는 핑 10.0.2.16번 동작을 하고요. 30번 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자 이전에 있었던 15번은 당연히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IP 어드레스를 넷플랜으로 할당할 수가 있고요. 라우트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자세한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URL을 참고하시면 상세한 example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